94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례도 역시 마찬가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세 번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배당 금액이 4억 원이랍니다. 역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요. 자, 이런 경우가 되면 참 이게 낭패를 볼 수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입 확정일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당해세 우선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는 오로지 only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있을 경우도 그 임차인이 뭐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일단 두 번째, 확정일자가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보다도 빨라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당해세 우선원칙이 배제가 되거든요. 근데 A의 확정일자 있던데 B 당해세 압류 등기는 이때 됐는데 만약에 B 압류 등기의 법정 기일이 이때라면 그럼 뭐 법정 기일이 빠르잖아요. 그죠? 일단 당해세 우선원칙이 배제가 안 돼. 이때는 배제가 안 되고요. 그냥 당해세 우선원칙 되는 거예요. 그냥 당해세 우선원칙이야. 그러니까 확정일자하고 조세 채권의 법정 기일을 따져야 된다는 것이죠. 전세권 설정 날짜, 이것도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그 확정일자와 또 주거용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설정 날짜하고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을 따져가지고 어떤 게 빠르냐? 확정일자 빠르다가 그때 당해서 우선원칙 배제가 되고 아니야 법정 기일이 빨라. 그럼 알았어 당해서 우선원칙이야. 이러다 보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요 배당 금액이 4억 원이다. 4억 원이 됐을 적에 1순위에서 이 당해서 나 3억 가져갈 거야. 내가 빠르니까 법정 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빠르니까. 그럼 봐가지고 야 저기 배당금 4억 원이잖아. 4억인데 내가 3억이니까 3억 가져갔지. 그럼 나머지 어떻게 1억은 네가 가져가. 임차인 그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 A는 덜 답답해요. 왜냐면요 임차인 A에 대한 어떤 권리 분석은 뭐다? 당에서 이게 압류 등기된 날이잖아요. 그죠? 압류 등기된 날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빠르잖아.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낙찰자는 뭐다? 2억 원. 이 사람 1억 배당 받았으니까 나머지 2억 원 인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간혹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영상물에다 이런 질문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당해세 체납된 세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기일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도 몰라요. 왜 몰라요? 제가 모른다니까요.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모르실 겁니다. 왜냐면 이거 오픈 안 하니까. 정보를 오픈 안 하니까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이렇듯이 법정기일이 이때고, 압류 등기 이때 되고, 확정이 이때 되고, 3억 원이다, 배당 금액이 얼마, 이거 제가 다 그냥 막, 금액을 다 표시하고 권리관계 순서에 대해서 다 제가 정리한 상태에서 설명드린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이런 경매 물건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신다 했을 적에는요. 그럼 답은 뭡니까? 법정기일 언제인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 뭡니까? 조세 체납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또 지난 93강에서 말씀드렸는데 나 이 물건 진짜 낙찰받고 싶어. 근데 오히려 임차인 A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들이요. 요즘 같은 경우 깡통 주택이라 해가지고 역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임차인들이 임차주택에 살다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임차인이다 그러면요. 이런 경우에서 말 그대로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매각기일 당일날 열람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물건에 대해서는요, 임차인, 물론, 이 물건에 다른 이해관계인들도 이제, 이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열람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특히 임차인 같은 경우는 본인도 이제 떳떳하게 매각기일 전에 담당 민사집행 경매계에 가가지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열람 신청하잖아요. 하면 딱 보면, 이거 뭐야? 당해세네. 이거 뭐지? 체납된 세액이 얼마고? 야, 법정기일이 했다네? 근데 이거 아무도 모르지? 깜깜이잖아요. 그럼 지는 지 혼자 조용히 들어가서, 임차인이, 어떤 면에서 아주 싸게, 그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일방에 대해서죠. 일방이 임차인이잖아요. 일방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주고, 그건 일방에는 임차인은요, 이해관계인이니까 정보를 공개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경매인들은 뭐다? 제3자니까 안 보여준다, 이거지. 따라서 안 보여주는 사람, 그러니까 정보를 모르는 사람하고 정보를 아는 사람하고 붙었을 때 누가 이깁니까? 정보 아는 사람이 이기지, 당연히. 맞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방법은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참 난감합니다. 없는 걸 제가 어떻게 답변 드립니까? 그래가지고. 자, 이제 네 번째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배당금액 2억 5천만 원이랍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이게. 복잡한 거 없어요. 간단하지 뭐. 자, 그러면요, 옛날에 법 개정 전입니다. 배당금액 2억 5천만 원이죠, 그죠? 당해세가 5천만 원이니까 C가 5천만 원 딱 가져가죠. 1등으로. 이게 1등으로 가져갑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우선 변제, 이제 보니까 이게 당해세, 자, 보십시오. 당해세 우선 원칙이라는 것은요, 우선 변제권자들 간에 그 선우를 교통정리하는 것인데, 단 뭐다? 당해세 이놈이 먼저 가져간다는 거예요. 1등으로. 그 다음에 봐가지고 이제 우선 변제 2등이 누구냐? 저당권자잖아요. 왜냐면 A가 전입신고를 빨리 했는데 확정일자가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선 변제 3등이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게 당해서가 5천만 원 배당 받아갔죠? 그럼 우선 변제 2등은 누굽니까? 저당권이잖아요. 저당권자 2억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 5천에 2억이니까 2억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배당금 2억 5천만 다 끝나버려. 그럼 임차인은 결과는 좀 뭐다? 빵원 한 푼도 배당 못 받죠? 근데 뭐다? 낙찰자 2억 인수하면 왜? 저당권보다도 확정일자는 나중일자라도 전입날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전입신고가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돼요. 전입신고할 당시에 보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면 그 임차인이 일단은 자기 전세금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매정보지를 간혹가다 보시게 되면요, 전입신고가 덜렁대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임차인인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 2억이다, 그런, 봐가지고, 야, 낙찰자 2억 인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요원합니다. 뭐냐면, 제가 여기서 당에서 법정기일해 가지고 5천만 원이다. 근데 이 자리가 5천만 원이 될지 6천만 원이 될지 1억이 될지 몰라. 물론 제가 지난 93강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그 경매사건 같은 경우는요, 매각 물건 명세에 소상해 보니까 법정기일이 언제고 당에서 금액이 얼마다. 그걸 이제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해놨잖아요. 사실 그거 표시해줘야 돼요. 그거 왜 표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 그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집행법원에, 경매법원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들은 만약에 그 어떤 특정 경매 물건에 입찰 들어가는데 그 사건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당해서입니다. 이 물건에 입찰 들어가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그럼 그 사람도 안 들어갈걸요? 왜냐면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저거는 안 들어가면서 우리 보고는 들어가라고 그러거든. 그럼 말 같은 소리 하라고 말 같은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있다니까. 그래서 일단 저도 이게 일단 날씨도 더운데 자꾸 막 목소리 높이면 저도 막 열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열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법이 개정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당에서 법정기일 5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인데 일단 이 사람은 A는요, 확정일자가 저당권보다 나중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확정일자는 법정기일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정일자하고 이 임차인 간의 관계라니까. 그러니까 건전한권 2억이죠. 여기 법 개정 전에도 2억이죠. 법 개정 이후에도 2억이죠. 금액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왜냐면 임차인한테 당에서 우선 원칙이 배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건전한권자 만약에 1억을 배당받는다면 이 사람 건전한권자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임차인 살리려고 말이지 나의 채권액을 손해를 보게 하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전이든 법 개정 후든 간에서 이래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저당권자 2억이요. 법 개정 전에도 2억 배당받는다 그러면 법이 개정 이후에도 2억 받는 거예요. 단지 이게 다시 화면을 지우고 정리해 드릴게요. 당해세 C가 받는 5천만 원 있잖아요. 이게 임차인 A가 이게 대신 받아가는 거예요. 대신. 자리만 바꾸는 겁니다. 예. 자리만 바꿔본다. 그러니까 바꾸고 나서 저당권자 2억 받아가는데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나는 이래나 저래나 둘러치나 매치나 2억 다 받아가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입이 쑥 나올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가 다 받아가는. 이래나 저래나 다 어떻든 물론 여기 자기 채권을 다 받아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1억을 배당받으면 이 자리에 1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둘러치나 매치나 개정 전이나 개정 후나 내가 1억 받는 거면
아니면 2억 받는 금액이 똑같다가는 이 사람 입장에서 아무 소리 안 하죠. 그죠? 근데 임차인이 빵원인데 법 개정 이후에는 보니까 당해세 빵원이겠죠. 그죠? 근데 뭐냐면 이게 낙찰자는 1억 5천만 원을 인수해야 된다. 왜? 이거보다 이 사람이 먼저 전입 신고했기 때문에. 너 어떻게 해봐가지고 당해세가 받는 5천만 원을 먼저 받아갔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빼니까 어떻게 1억 5천만 원은 낙찰자가 인수하니까. 그죠? 쉽죠? 간단해요. 이게 당해세하고 임차인하고 그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것도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날짜가 당해서 법정기일보다 빠른 임차인 또 전세권자가 있다 했을 적에는 당해서가 옛날에 이렇듯이 배당 받으러 갈 수 있었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임차인이 가져와! 임차인이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 다 가져가고 또 나아가서 저당권자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같은 게 2억이다 그러면 여기도 역시 2억을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받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또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제 5번째 사례인데요. 5번째 사례 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A 이분은 말이지 전입은 빨리 해버렸잖아요. 그죠? 저당권보다 전입은 빨리 했어요. 근데 우와 확정일자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니까. 우리는 경매하면서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확정일자가 나중에 매물죄를 받아버렸어. 그럼 뭐다? 확정일자, 우리가 당해세 우선 원칙의 배제는 뭐냐? 그러니까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조세 채권의 법정기일 따져가지고 확정일자가 빠르면 당해세 우선 원칙 배제가 돼. 근데 확정일자가 늦어. 이거 확정일자 늦잖아요. 그죠? 당해세 법정기일이 빠르잖아요. 그죠? 일단 뭐야? 당해세 우선 원칙이 적용돼버린다는 거. 배제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한 6번, 7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확정일자하고요. 여기 또 전세권도 들어갑니다. 전세권 설정 날짜. 요거하고 법정기일을 따져가지고 요게 빠르면은 당해서 우선원칙이 배제가 돼버려요. 따라서 어떻게? 법정기일에 의한 그 당해서가 배당 받아갈 금액을 확정일자 다 받아가 버렸는데 만약에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보다도 법정기일이 빠르면은 어떻게? 당해서 우선원칙이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와 법정기일 요걸 딱 우리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법정기일이 확정일자 빨라. 이거 빠르네. 그럼 이때 뭐다 당해서 우선원칙이 그냥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적에 어떻게 한다더라. 1등은 누구예요? C가 1등입니다. 그럼 2등은 누구요? 봐가지고 저당권자 2등이죠. 왜냐면 당해서 우선 원칙이니까 우선 변제권자들 중에서 1등이죠. 그죠? 우선 변제하니까 이 임차인 A는 뭐다? 이때 전입신고만 했지 확정일자는 이때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되냐? 이때 발생돼 버린다고. 그래서 보니까 당해서 법정기 1등이고 건저당권 2등, 확정일자 3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서 얼마?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1등 가져가는 거야. 그 다음 저당권 2등이잖아요. 2등이니까 또 2억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2억 5천만 원이니까 임차인은 뭐 빵원입니다. 낙찰자 2억 인수합니다. 왜?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법 개정 후에 똑같아. 이때는요, 이때는 법 개정 전에도 후든 뭐 똑같아. 왜냐면 당해서 우선원칙 그대로 적용돼 버리니까. 따라서 당해서 C 5천만 원, 저당권 B 2천, 임차인 빵원, 낙찰자 2억 인수.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저당권 2억이죠. 건저당권 2억이면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5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게 케이스를 만들면서 또 다른 어떤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도 이 5가지 이상 생각이 안 납니다. 또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이런 다른 아주 절묘한 케이스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당에서 뭐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 당에서 우선원칙 배제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어느 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 알았어. 그럼 이번에는 이제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해 가지고 당해세 뭐 이런 것도 사실은 뭐 바빠. 그러면 배당표 작성 안 해도 돼요. 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니까 지가 뭐 배당 받아가든지 말든지 뭐 낙찰자 나하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보시니까 배당 금액이 7억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당해서 어쨌든 우리는 법정기일 봐야 되고, 법정기일하고 이게 대항력이 있고 대항력이 없고 그건 불문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는 것은
낙찰자가 때로는 봐서 그 임차인이 배당 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자녀 보증 금액을 때로는 인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이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낙찰자와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는데 배당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확정일자하고 법정기일 요걸 따져가지고 확정일자 빠르잖아요. 그죠? 일단 당에서 우선원칙이 배제가 돼버린다니까. 확정일자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우선원칙이 배제가 되는 것은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다,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뭘 가지고 따지느냐 하니까 그 임차인이 확정일자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한 날짜하고 조세채권의 법정기일하고 요걸 따져가지고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이 빠르면은 당해세 우선원칙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배제가 되면서 어떻게? 조세채권의 얘가 당해세로서 그 전에 배당 받아갈 수 있었던 금액을 임차인이 가져와. 대신 받아간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니까 어쨌든 확정일자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이거 당해세 우선원칙이 배제됩니다. 예. 배제된다. 이게 법 개정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당해세가 다 가져갔다니까요. 법 개정 전에는 2억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당에서 우선원칙이니까 우선 변제권자 중에 1등, 그럼 저당권 너는 2등, 임차인 너는 3등 하니까 이게 저당권 2등이잖아요. 그죠? 임차인 3등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2억, 3억, 2억 하니까 7억이잖아요. 그죠? 7억인데 임차인은 보증금이 3억 원 정도에서 2억을 배당받았다 할지라도 낙찰자한테는 아무 소리 못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엔 법의 개정 이후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니까, 자, 당에서 2억 원이죠. 그죠? 단지보다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빠르다. 요것 때문에 당에서 우선원칙 배제가 되는 거란 말이지. 배제가 되니까, 야, 너 2억 가진 거 나한테 줘. 임차인이 가져가. 임차인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저당권 3억 원이죠. 요 저당권 역시 마찬가지 3억 원입니다. 요 그대로. 우리 조금 전에 기재부하고 행안부 자료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자가 배당받는 금액은 그 전이든 후든 똑같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것도 당연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임차인한테 먼저 이렇게 우선권을 줌으로 인해가지고 저당권자 이 사람의 어떤 손해를 본다. 배당금액 만약에 한 2억밖에 배당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된 것은 신설 조항이죠. 된 것은 뭐냐면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날짜가 당해세 법정기일보다 빠르다 있을 때 당해세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아갈 수 있었던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 임차인 네가 가져가라 이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당권보다 빨리 받아갔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 이게 그냥 당해세가 받는 건 대신 받아가는 거야. 저당권자는 자기 배당 받아가는 금액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자, 보십시오. 당해세, 임차인이 2억, 자, 여기 2억이잖아요. 임차인이 2억 받아갔죠. 그죠? 이것도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정확하게 잡으시면요. 이게, 이 당해세 우선원칙, 이건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법정기일은 몰라요. 체납다 세금 몰라요. 매각 물건 명세상에는 표시를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낀데? 그냥 막 들어가요? 들어가다 완전히 내가, 쌍코피 터지면 어쩔 낀데 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당에서 2억인데 2억 가져와! 임차인이 다 가져가는 거 싹 가져가 버려. 그죠? 보면 역시 마찬가지 이제, 우선 변제 순으로 따지면 이제 여기 우선 변제, 여기 일단 1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우선 변제 2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이제, 그 다음에 배당받아가는 거야, 1등으로. 이게, 물론 이제, 당해세가 배당받아간 것을 임차인이 배당받았으니까, 임차인이 건전한권 3억 받아가요. 그 다음에 뭐가, 임차인이 2억을 배당받았잖아요, 2억을. 그러니까, 나머지 1억이죠. 1억은 뭐다? 당해세보다 먼저 받아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기재부 자료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임차인이 먼저 받아가고 나서 나머지, 당해세가 자녀 배당금액이 있으면 받든지 말든지 말이지. 그래서, 나머지 보니까 2억 받고 3억 받고 5억에다 임차인 1억 받았죠. 다음에 6억에다 당해세 1억 하니 7억 돼버립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다? 임차인이 보는 대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단지 이 사람 2억만 배당받고 1억만 완전 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임차인은 2억 받고 1억 받고 3억 받고 그죠? 전액 다 받았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어떤 법 조항의 신설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게 이제 대항력 없는 임차인 이제 마지막 케이스예요. 마지막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항상 이거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봐야 뭘 봐야 법정기일을 봐야 된다는데 경매 정보지 봐가 법정기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어차피 제가 여기 분석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정기일하고 확정일자 보는데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나중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당해세 우선 원칙이 그냥 적용돼 버려. 법정기일이 빨라. 그럼 무조건 적용됩니다. 당해서 옛날 거 되는 거예요. 법정기일이 늦어. 그러면 현행이 되는 것이고 배제. 그래서 보니까 당해세 우선 원칙이 적용이 된다. 배당 금액이 얼마야? 7억이야. 그래. 나 당해세거든. 나 1등이요. 그래. 그럼 너 2등 가져가. 알았어. 너 3등이요. 이렇게 이제 따라서 보니까 당해세 여기 2억이잖아요. 그죠? 2억 받고 그다음에 저당권자 3억이죠. 받고 그다음에 임차인 3억인데 얼마? 2억 3억 맞아. 진짜 7억 원이니까 2억 배당 받고 따라서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은 물론 이제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입 나중에 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고 근데 그나마 2억을 배당받고 하니까 나머지 1억은 미배당인데 이게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요 이번에 법이 또 개정이 국세징수법인가 또 개정됐잖아요.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인 임차인들은 계약 체결 이후에는 그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대인 앞으로 조세 체납이 됐는데 등기는 안 돼 있을 수는 있거든요. 체납됐어요. 세금을 안 내니까 이미 법정기일이 도래됐다 이거지. 예? 이게 법정기일이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금을 납부 안 해서 안 하다 보니까 이때 법정기일이라가 뭐 법정기일 같은 경우는요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보니까 무슨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런 게 법정기일로 이제 딱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기일이 이때 떡하니 잡혀 있는데 법정기일은 등기부상이 등기 안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말이야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데 등기부등본 딱 보니까 와 깨끗해요. 전입신고 해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전입신고하고 일단 확정일자 받아야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서 보니까 조세 세무서에서 말이지 여기다 나중에 말이지 압류등 깼다. 와 나는 뭐다 이거 빠르지. 물론 빠르니까 대항력은 있어요. 대항력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법정기일이 이때 빠르다 하면은 이게 법정기일이 빨라버려. 그때 뭐다 이게 법이 말이야 100번 1000번 바뀐다 손치더라도 당해세 우선원칙 그대로 보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 임차인 입장에서 자기가 전세보증금 3억 원인데 2억밖에 배당 못 받으니까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손실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손실을 막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전세금 1,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그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집주인 동의도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안에 모든 세무관서에 가가지고 말이지 임차인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서 들고 집주인에 대한 뭡니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확인 또 해보니까 어머야 야 이거 봐라 조세 체납인데 법정기일이 이때 돼버렸네. 그럼 뭐 이 사람 입장에 먹어가지고 사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나와 있거든. 그러다 보면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특약사항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특약사항을 뭔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집주인에 대해서 조세 체납에 대해서 열람해본 결과 만약에 조세 체납액이 있으면은 본 계약은 없었던 걸로 하고 말이지. 무효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특약사항으로 표시를 해놓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임차인의 권리를 좀 나름 보호를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물건이 경매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 경매인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안전장치가 있냐 이거지.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매각기일 당일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를 일반인들한테 경매인들한테 경매법정에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매법정 가보시면요. 저 뒤에 보면 법대래 가지고 나이 먹은 양반 한자 중간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 법대 중간에 앉아 있는 분은 판사님이래. 판사가 할 일 없어요. 경매법정에 앉아 있게 집행관입니다. 근데 집행관 앞에 보면요. 그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그거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로 밑에 한 칸만 밑으로 내려가지고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면 된다니까. 그거 왜 안 보여주는지 모르겠어. 제가 방송하면서 맨날 자꾸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자꾸 얘기하죠. 그죠? 자꾸 이렇게 앵앵거리고 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뭔가 하여튼 위에 높은 양반들의 이게 경매 절차 압니까? 개뿌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그죠? 예.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울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만 울면요. 저는 이제 목이 아파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 울다가 반응이 없으면 저도 이제 안 울려고 합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언제입니까? 6월 19일 날이죠. 6월 19일 날에는 이제 가처분 등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생생경매 교재 그 제목인데요. 목차입니다. 목차. 가처분 등기에 대해 가지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